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6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소 편의시설 점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이하 도민촉진단, 단장 김기호, 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투표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투표소 점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현황을 파악한 뒤 사전 투표소, 일반 투표소 중 1100여개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원활한 투표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투표소 주출입구 접근 가능 여부, 경사로 설치 등을 점검하였으며 투표소 설치 위치, 1층 또는 승강기 설치 여부, 임시기표대 설치 유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유무, 수어통역사 배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1114개 투표소 중 1050개소, 95%는 주출입구 접근이 가능하며 64개소, 5%는 경사로 기울기 부적합,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투표소 설치 위치는 1층이 629개소, 57%, 1층 이외는 485개소, 43%로 나타났으며 2층 이상일 경우 승강기 설치 여부는 412개소, 85%, 설치, 73개소, 15%, 미설치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임시기표대 설치 여부는 876개소, 79%, 미설치는 238개소, 21%로 파악됐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투표소의 경우 임시경사로 설치, 임시기표대 설치, 사무보조원 지원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나 근본적으로 장애인 등 이동약자들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 설치가 시급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청사를 비롯한 지자체 공공시설,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말한다. 하지만 투표소의 경우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역행하는 시설 선정 및 미비시설의 임시경사로, 임시기표대 설치 등 임시 대체 방안만 추진할 뿐이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는 구별된 주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며 일반 기표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대적인 장소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도민촉진단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조치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점검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개선 촉구를 요청할 예정이다. 도민촉진단 김기호 단장은 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 권리이다. 우리 도민촉진단에서 매 투표기간마다 투표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접근부터 불가능한 투표소가 많은 상황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도민촉진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위탁 사업으로 경기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이동과 공중시설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시설의 모니터링과 편의시설 설치 촉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맑은 쉼터 조성. 경기도가 오염된 실내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의 맑은 쉼터 300개소를 조성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맑은 쉼터는 어린이집과 장애인 시설, 노인 요양시설 등 상대적으로 공기질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매년 각 시군별로 신청을 받은 후 경기도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벽지, 장판, 페인트, 공기청정기 등을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2016년 민간기업과의 협업 형태로 맑은 쉼터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확보, 현재는 전액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00세 개소의 시설을 지원했다. 개선 전후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오후 10시, 가 최대 51% 이상 저감됐으며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88%의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의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실내 공기질 개선 작업과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으로는 친환경 도배장판, 페인팅, 현관 코일 매트, 주방 후드가 있으며 올해는 환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 장치 설치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시군의 추천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노후도, 환기 가능 여부, 곰팡이 발생 정도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실내 공기질 측정을 병행하는 등 사업장 환경을 분석한 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시설은 수혜자와 의견 조율을 통해 시설별 맞춤형으로 시공하며 보통 2-3일 정도 작업 기간이 소요된다. 지원된 물품은 최대 1년간 사후 관리, A/S 서비스를 지원해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실내 공기질 개선 전후 측정을 실시해 실제 개선 정도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제공하고자 맑은 숭터 사업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하는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모집. 경기도가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 개발비 지원 신청 자격 부여 경영 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 이탈 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 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http://www.cis.or.kr에서 3월 10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www.지지.go.kr 고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적 경제과 지역번호 031-8008-3586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4월 말 경기도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 561개, 예비사회적 기업 406개 등 총 947개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다.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지원 시행.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이 3월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은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기존 예산과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장애 학생과 활동 지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월 시행되는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지원급여와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 학생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지원급여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휴교 및 원격 단축 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장애 학생들의 가정 내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해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활동 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17,000여 명으로 월 20시간 29만 6천 원을 최대 4개월 3에서 6월 간 지원하며 수급자 본인 부담금은 없다. 동 서비스를 받으실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동 접수 확인 즉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없이 매월 약 20시간 29만 6천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읍면동 접수 확인일부터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재택치료 및 격리기간 7일, 내일을 4만 8천 원, 최대 33만 6천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활동지원사에게 추가 수당을 제공하고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20시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도 가능하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의 보호자가 확진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월 20시간 보호자 일시 부재 특별급여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또한 장애 활동지원 수급 대상이 아닌 중증 장애인이나 가족, 동거인, 확진이나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도 월 120시간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연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서비스 특별 지원 시행으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활동 지원사와 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점검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카카오TV 동계 패럴림픽 중계 및 BOD 콘텐츠 제공. 카카오 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 가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제휴를 맺고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주요 경기 중계와 BOD 콘텐츠를 다음과 카카오TV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3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3월 13일까지 약 10일간 펼쳐지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는 우리나라 32명의 선수들이 알파인 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휠체어 컬링 등 6개 전 종목에 출전한다.
카카오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주요 경기 모습을 손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 및 PC 포털 다음과 카카오TV에 대한장애인 체육회 채널을 통해 경기 중계와 주요 BOD 콘텐츠를 제공한다. 모바일 다음의 스포츠 탭 및 PC 다음 스포츠를 통해서는 패럴림픽과 관련된 주요 뉴스도 확인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에도 국민들의 열기와 관심이 모아질 수 있도록 대한장애인 체육회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번 중계 서비스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패럴림픽에 출전한 우리나라 선수들이 보여줄 스포츠 정신과 열띤 도전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응원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